나 오늘부터 언론고시 공부할 거니까 나 말리지 마. 그러면서 달달달달 이거 밑줄 그어가면서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. 왜? 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삐깍 기자입니다.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언론고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, 언론고시의 알파이자 오메가 신문 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사실 언시 준비생 분들께는 신문 읽는 게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한 게 아니에요. 어떤 공부의 일환이기 되기 때문에 신문을 읽는 방법도 일반적인 독자랑은 조금 달라야 됩니다. 먼저 이번 컨텐츠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먼저 언론고시를 공부하실 때 이 신문을 읽을지 시사상식 책을 읽을지를 고민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. 먼저 제 나름대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신문 읽는 걸 추천드립니다. 상식 문제를 많이 맞추기 위한 목적이라면 시사상식 책을 공부하는 게 훨씬 맞죠. 근데 언론사 입사시험은 단순히 시사상식 문제를 많이 맞추는 걸로 사람을 평가하진 않거든요. 결국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,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느냐, 궤변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향으로 논리 전개를 하고 있는가, 이런 거를 시사상식뿐만 아니라 논술에서도 파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이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기 위해서는 천자문 외우듯이 시사상식 책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신문을 읽으면서 시사상식과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이슈에 대한 흐름을 쫓아가는 것을 추천드리는 거예요. 또 언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종이신문을 읽을지 아니면은 포털에서 신문 기사를 읽을지를 고민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.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는 이 종이신문을 읽는 것보다 포털에서 읽는 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봅니다. 우리 사회 전체적인 흐름이 이 종이신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잖아요. 포털에서 훨씬 더 많이 뉴스를 소비한단 말이죠. 이런 종이에 프린트된 활자를 읽는 게 사실 저만 해도 되게 낯설고 어색합니다. 언론고시를 준비한다고 해서 어색하고 낯선 종이신문을 찾아서 읽는 것보다는 포털 환경에서 읽는 게 전 개인적으로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. 또 포털에서 보면 장점이 있는 게 아무래도 댓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이에요. 물론 정신 나간 댓글도 많지. 근데 괜찮은 인사이트를 주는 댓글도 진짜 많아요. 제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서 이런 방향으로 다음번에는 기사를 써야겠다, 이런 인사이트를 얻기도 하거든요. 기사 내용이 워낙 어려운 것들이 많잖아. 기사 내용은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요약해주는 댓글들도 있거든. 그런 걸 보면은 훨씬 이 기사가 대충 이런 얘기구나, 이런 쟁점이 있는 문제구나,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지. 다만 포털 뉴스는 주의해서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. 웹용 기사랑 웹에도 나가지만 이렇게 지면에도 나가는 기사를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. 요즘 기사들은 시시각각 대응해야 될 이슈거리가 생기면은 있는 팩트들을 그대로 나열을 하거나 그걸 웹용으로 일단 쏘고 추가 취재를 해가지고 저녁에 지면으로 마감을 하는 거야. 웹용으로만 송출되는 기사보다는 지면에 반영되면서 웹에서도 볼 수 있는 기사들이 품질이 훨씬 높아요. 지면에 반영된 웹기사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? 저를 한번 따라와 보세요. 네이버에서 뉴스 탭에 들어가 보시면은 맨 밑에 언론사 목록이 있어요. 여기서 지면 모양 있잖아. 신문 지면이 있잖아. 실제로 지면을 발행하는 신문사라는 뜻이거든요. 얘를 눌러보면은 한국경제에서 발행한 기사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. 오늘만 해도 벌써 10페이지가 넘게 신문 기사가 많이 나왔어. 근데 이 많은 기사들 중에서 상당수 기사들은 지면에 반영되지 못하고 날아간단 말이야. 여기 신문 게재 기사만을 눌러보세요. 11월 15일 날 지면에 반영된 기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. 면의 배치별로 포털에서 기사들을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. 여기 있는 것들은 포털에서도 볼 수 있지만 지면에도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단순 웹용 기사보다는 훨씬 양질의 기사라는 거지. 이런 지면에 반영된 기사를 보시면서 신문 기사를 읽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. 보통 언론사를 입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호기롭게 도전하시는 게 뭐냐면 신문 기사를 진짜 빡세게 읽어. 모르는 단어 다 체크하고 이거를 단어장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달달달달 외우고 막 그래요.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조금 일찍 지치게 돼 있어요. 말 그대로 신문은
우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발행하는 거잖아요, 신문이. 먼저 내가 지금 언론고시에 처음 발을 들였다.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. 매일매일 정해진 양의 기사를 읽는 거야. 조금 빠른 시간에. 일면 톱, 경제면 톱, 혹은 사회면 톱, 그리고 사설, 뭐 이 정도만 읽어보는 거야.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이해가 가면 좋은 거고,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이해가 안 가는 대로 읽는 거예요. 댓글에서 설명해주면 땡큐인 거고. 이 신문지를 가지고 뭔가를 공부한다는 느낌보다는 요즘 사회가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구나, 요런 게 이슈구나, 요런 거를 파악하는 과정인 거지. 이렇게 몇 줄을 읽잖아요? 뭔가 자주 보이는 이슈가 보일 거예요. 또 이 얘기하네. 해외 경제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구나. 요런 것들이 몇 주간의 신문을 읽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차근차근 보이기 시작한다고. 그러다가 뭔가 관심이 간다. 내가 그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다. 그럴 때는 포털 같은 데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보고 심층적으로 내가 공부를 해보는 거야. 재미있는 것부터, 내가 관심이 가는 분야부터. 이제 이런 게 수개월이 쌓이면 1차적으로 상식이 늘어요. 빵 주식이 어떤 종목들로 구성이 돼 있구나. 거기다가 내가 한두 줄만 덧붙일 수 있으면 약수량 문제는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상식을 쌓을 수가 있는 거지. 이게 조금 더 누적이 되잖아? 딱 흐름이 보여. 예를 들어 경제면은 정확히 몇 조 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막대한 돈이 풀려 있구나. 그럼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금리를 올리겠네?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은 어떻게 되겠네? 증권시장은 어떻게 되겠네?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쭉 보인다고. 맥을 관통하는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여러분만의 인사이트가 생기고, 내 정치적인 견해는 보수 쪽에 가깝구나.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좀 진보 쪽에 가깝구나. 나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거야. 마치 MBTI 파악하는 것처럼. 조금 뭉뚱그려서 설명을 하긴 했는데, 아무튼 결론은 차근차근 읽자는 거지. 욕심내지 말고, 나 오늘부터 언론고 공부할 거니까 나 말리지 마. 그러면서 달달달달 읽어. 밑줄 그어가면서.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. 왜? 지치니까. 난 딱 욕심 안 내고 일면 톱, 경제면 톱, 그리고 사설 딱 요거만 보겠어. 그러면서 속도가 붙어. 그럼 박스 기사도 한번 보고, 르포 기사 같은 것도 한번 보고, 좀 여유가 생겼으면은 뭐 댓글 같은 것도 좀 읽어보고, 그러면서 조금 나만의 인사이트가 생겼으면은 거기서 이제 모르는 전문적인 용어 같은 거는 따로 기입해서 공부를 하고,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공부를 해나가는 거지, 처음부터 우와 하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. 특히 지금 대학에 재학 중인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한 1, 2년 뒤, 3, 4년 뒤에 언론고시를 볼 거 아니야. 지금 중요한 것들이 1, 2년 뒤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나는 이제 언론사에 입사할 사람이니까 신문을 주기적으로 차근차근 읽겠어 라는 목표를 세우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읽어 나가는 거예요. 그 습관이 쌓이면서 흐름이 읽혀지고 나만의 시각이 세워진다는 거지. 이런 과정을 보통 언론고시 준비 과정에서 말하는 내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. 이제 신문을 어떤 걸 읽을까? 뭐 진보지를 읽을까요? 보수지를 읽을까요?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, 한 종합지 하나, 경제지 같은 거 하나 보시면 됩니다. 뭐 진보, 보수 매체 섞어서 볼까요? 라고 묻는 분도 계시는데, 솔직히 뭐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있나 싶어요. 왜냐면 빡세거든. 신문 읽는 거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. 만약 진짜 시간이 없어, 내가 언론사 입사 준비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민간 기업의 취업도 준비하고 있어. 그래서 언론고시에만 몰빵할 수 있는 시간,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해. 그러면 개인적으로 저는 경제지 읽으라고 추천드립니다. 제가 느끼기에 중요한 경제, 법조, 사회, 문화 이런 이슈들은 종합지든지 경제지든지 대부분 들어있어요. 윤석열이랑 이재명이 토론을 했어. 경제지라고 그 내용 안 담겠습니까? 똑같이 담는다고. 물론 그거를 조금 더 키우거나 확대해서 종합지에서는 반영을 하겠지. 근데 아무래도 정치, 사회, 법조 이런 쪽 이슈들은 휘발성이 강해요. 되게 금방금방 소비되고 사라진다고. 근데 그런 이슈들을 과연 분석 기사로까지 읽어야 되는가? 저는 그거는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, 경제지 같은 경우는 증권면, 부동산면, 산업면, 해외 경제면 이런 경제의 세부적인 분야로 면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쪽 이슈들을 더 밀도 있게 공부할 것 같긴 해요.
왜냐면은 경제 이슈 같은 경우는 좀 휘발성이 강하다기보다는 조금 누적돼서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흐름을 관통해서 보여주는 게 경제 이슈들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데일리로 나오는 지면이지만 조금 더 금방 사라지지 않는다고 느끼거든요. 언론고시에 집중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하시면은 전 개인적으로 경제지를 읽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그리고 미디어 비평지도 좋아요. 논술 시험 같은 걸 보다 보면은 요즘에 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또 언론사들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, MZ세대를 공략할 언론사들의 전략은 무엇인가, 이런 것들이 논술 문제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이런 것들은 미디어 비평지를 보면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. 뭐 대표적인 게 미디어 오늘이랑 또 기자협회보가 있는데요. 미디어 오늘 같은 경우는 기사의 숫자가 조금 많아요. 한국기자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자협회보 정보만 봐도 우리 언론계에서 언론 지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구나, 또 언론중재법을 언론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구나, 요런 정도는 기자협회보 정도에서도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지. 여기는 한 번씩 들어가셔서 보면은 개인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. 신문을 읽는 거는 언론사 입사 준비 과정의 가장 출발점입니다. 이게 기본이에요. 근데 언론사 입사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게 지식의 총량의 강박을 갖는 부분이에요. 언론사는 기자를 뽑으면서 상시광, 지식왕, 퀴즈왕, 암기왕 이런 사람들을 뽑으려는 게 아닙니다.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내다보는 이 사람의 가치관과 인사이트를 논술이라는 방법, 시사상식 문제라는 방법으로 내다보려는 거예요. 논술 시험의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한 거고, 그리고 그 글 한 편을 완성하기 위해서 상식이라는 요소가 필요한 거지, 단순히 지식을 많이 공부하기 위해서 이 신문을 읽는 건 진짜 비효율적이라는 거죠. 일단 이 활자를 읽는 것부터 조금 익숙해져 보는 거야. 딱 하루에 나는 기사, 제일 중요한 기사 5편만 본다. 그래서 이거를 이해가 가든 안 가든 그냥 꾸준히 보는 거야. 그러다 보면은 반복되는 이슈가 보일 거고, 그 중에서 내가 관심이 가는 것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하고, 그 이슈들이 다른 이슈와 어떤 연관성이 있고, 이런 것들이 여러 개의 이슈들이 조합이 되면서 우리 사회를 읽는 맥이 조금 뚫리는 거예요. 근데 한 가지 공지할 점은, 오늘 설명한 방법은 내가 언론사 입사 준비를 하기까지 몇 년 동안의 좀 시간이 있어. 그런 분들께 좀 추천하는 방법이고, 그런 필살기가 있을 거 아니야. 단기간에 언론고시 조지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. 필요로 하신다.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2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 제가 훨씬 더 좋아하는 방법이에요. 왜? 신문 읽는 거 재미없잖아. 더 빨리 또 더 자극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두 번째 시간에서 가져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오늘 얘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